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인정받는 엑셀 업무 회계편. 자, 9번째 강좌에서는요, 날짜 함수를 이용해서 퇴직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퇴직금을, 그러니까 뭐, 회사마다 이제 퇴직금들을 많이 계산하실 텐데요. 만약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수작업으로 하려고 하시면은, 퇴직일로부터 해서 석 달치 그 월급을 평균을 내서 뭐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엑셀을 이용하셔서 좀 보게 되시는데, 가장 관건이 뭐냐면 날짜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함수보다는 날짜 함수와 그 다음에 그 퇴직금 정산하는 그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못 보시던 분들은 그 부분이 조금 까다로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날짜 함수를 먼저 보시는데, 데이트라고 하는 함수는요, 저희가 원래는 자료 입력하실 때 날짜 데이터는 항상 연, 월, 일 형태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08년 8월 1일이다. 이런 형식으로 넣어 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은 연에 해당하는 수치 08, 그 다음에 월에 해당하는 수치 8, 일에 해당하는 수치 1을 넣게 되면은 이 수치 자료를 모아서 날짜 형식으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데이트 함수. 자, 그 다음에 이어 함수는 날짜에서 연도만 표시하는 거. month는 날짜 중에 월만, day는 일만 표시하는 함수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약간 좀 생소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이오먼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요, 시작 날짜, 개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시작 날짜를 8월 1일로 한다. 그러면 시작 날짜에서요, 자, 3개월 이후, 그러면은 9, 10, 11일, 그죠? 8월 1일에 3개월 후니까 11월이잖아요. 11월의 마지막 날짜. 그러면은 11월 30이 되는 거세요. 그래서 몇 개월 후에, 개월 이후에 해당하는 달의 마지막 날짜를 표시하는 함수가 이오먼스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날짜 및 시간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크데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날짜와 방법을 이용하게 되시는데,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수치로 표시를 하게 되세요. 그래서 어떤 날짜가 몇 년 몇 월 며칠이 무슨 요일인지, 그러면은 그 날짜, 그러니까 요일이요, 우리 그냥 쓰시는 것처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나오면 편할 텐데, 뭘로 나오냐면 수치로 나오게 되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한 번 더 거치셔야 됩니다. 이 수치로 나온 거를 가지고요. 뭐 예를 들면 if 함수나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 일이면 뭐 일요일, 이면 월요일 이런 형식으로 해서 한 번 더 거치셔야 돼요. 수치로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마지막에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요. 생략을 하게 되면은 일이면은 일요일이 나와요. 이면 일이 월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1이 일요일이고요. 2는 그러면은 월요일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요. 1이 월요일이면은 2는 화요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법을 3을 넣게 되면은 0이 월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 일요일, 그러니까 그러면은 1이면은 화요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요일이 수치값이 달라지게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데이트라고 하는 함수는요. 제가 앞에서도 이렇게 좀 여러 번 강조했던 게 뭐냐면 날짜는 항상 연, 월, 일 형식으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수치 자료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요. 2008년 2008이라고 하는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 1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데이트 함수를 쓰게 되면은
이 수치 자료가 날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 7월 1일이라고 하는 날짜 데이터가 되는 거세요. 그래서 데이터 함수는 연, 월, 일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날짜 형태로 바꾸는 거를 데이터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hour와 minute는요, 보시는 것처럼 hour는 시간, 그 다음에 minute는 분만 표시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7시다 그러면은 07 콜론. 저희가 날짜는 이렇게 하이픈으로 표시하잖아요. 시간은 콜론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7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요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시간은 그냥 아무렇게나 넣으시면 안 되고 요런 형태로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좀 기본적인 내용들은 보셨으니까요. 이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은 시급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퇴직금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시트에 보시면은 퇴직금 명세서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좀 시트가 많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쉽게 저희가 왔다 갔다 하시려고 하시면은 요 시트 탭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시트 명이 쭉 나오게 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시트 명을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시트로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여기 사원 정보라고 하는 시트를 와 보시면요. 사원 이름, 부서, 직급, 주민번호, 주소, 입사일, 그 다음에 급여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급여는 보시는 것처럼 1월 급여, 2월 급여, 3월 급여 각각에 있는 셀들을 참조하는 형식으로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3개월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하나의 시트에 이렇게 급여 내역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퇴직금 명세서에서 이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름, 부서, 직위, 입사일, 그 다음에 퇴사일은 저희가 직접 입력하는 형식으로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름, 부서, 직위, 그 다음에 입사일까지는 저희가 사원 정보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성명을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성명에 임의로 이선이라고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무슨 함수 쓸 수 있을까요? 저희가 vlookup 함수 쓰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름 정의를 좀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성명부터.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범위 지정을 번호부터 하게 되면은 저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이름을 이용해서 부서와 직급과 그 다음에 입사일을 고르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번호부터 범위 지정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번호로 매치되는 값을 찾기 때문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명부터 자, 요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vlookup 함수나 hlookup 함수에서 데이터 범위는요, 항상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있는 열부터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사원 정보라고 넣을게요. 엔터 꼭 치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부서 vlookup 이제 vlookup은 아마 이제 거의 다 외우셨을 거예요. 그죠? 자, 이름을 가지고 어디에서요? 사원 정보에서 두 번째 열에 있지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매치하는 값을 찾아라. 그러면은 이 선이 영업부예요. 자, 한번 볼까요? 슈트가 많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힘드네요.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급을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러면은 직급은 세 번째 열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수식 그대로 복사해서 쓰셔도 괜찮으세요. 컨트롤 C. 근데 예를 들면은 아직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쓰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세요. 저처럼 복사해서 쓰지 마시고 아직도 브이로그 함수가 조금 어렵거나 아직도 정리가 안 되었다 하시는 분들 직접 함수 쓰십시오. 자, 그러면 입사일은요.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열에 있네요.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열 브이로그 이름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F5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범위명을 바로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저희가 사원 정보로 되어 있죠. 자, 사원 정보의 여섯 번째 정확하게 매치하는가? 자, 그러면 퇴사일은 저희가 입력하는 방식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2008년 그 다음에 4월 30일 날 그만뒀어요. 이 사람. 자, 그러면은 근속 기간을 한번 구해 볼게요. 저희가 dated if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사실 date difference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는 함수 마법사에 없어요.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일, 입사일이 되는 거죠. 종료일, 자, 퇴사일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Y를 누르게 되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8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만으로 계산이 되게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D로 나온다. 그러면은 3042일로 계산이 되는 거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Y로 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AND 그 다음에 연이라고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월도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dated if 그 다음에 역시 입사일, 퇴사일 그 다음에 월수를 개월수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개월수는 원래는 M이거든요. 그런데 M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퇴사일에서 입사일까지의 월수예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연도를 뺀 월수기 때문에 여기에 옵션을 YM이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월이라고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date difference 함수에다가 자, 요번에는 일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입사일, 그 다음에 종료일. 그 다음에 여기에든 그러면은 연수, 개월수를 뺀 일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MD가 되는 거세요. MD. 그 다음에 AND 1.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8년 3개월 29일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공백을 넣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한 칸씩 띄워주시면은 공백도 가능하시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한번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러면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시니까 저희가 이름 정의 이용해 볼게요. 이 부분도. 자, 성명 부분만 범위 지정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삽입에 여기에서 그냥 바로 사용할게요.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성명으로 잡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퇴직금 명세서에 가셔서, 자, 유효성 검사, 데이터에서 유효성 검사, 자, 목록으로 씁니다. 원본은 어디에 있나요? 성명에 있어요. 자, 그러면 옆에 콤보 박스가 생기게 되거든요. 클릭하시면 김희철 영업부 사원 그래서 5년 29일 됐네요. 그러면 한번 가서 볼까요? 김희철이 예, 영업부 맞네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은 기본 정보 이용하는 부분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은 자, 시작일과 종료일, 예,
3개월, 그러니까 이 퇴사 전에 3개월을 먼저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속일 별, 월 급여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종료일은 퇴사일까지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참고적으로 여기에 제가 조금 전에 4월 30으로 넣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종료일은 퇴사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시작일은요, 그러면 date라고 하는 함수에서요. 자, 연도와 월은 같습니다. 시작일만 1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year. 오른쪽에 종료일에서 연도와 month, 종료일에 월은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시작일은 1로 잡아주시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두 번째 종료일은 먼저 달의 시작일에서 빼기 1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역시 시작일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 종료일은 역시 먼저 달의 시작일에서 하나를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석 달치가 이제 일단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 약간 예외사항이 뭐냐면 이 사람이 4월 30일 날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온전하게 한 달을 채우고 퇴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예를 들면은 3월 27일 날 퇴사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1일부터 27일까지만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석 달을 채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요. 4월 30일인 경우에는 여기가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한 달이 더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처리를 해주시냐면 저희가 eomonth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eomonth, 자, 요 시작일, 그러니까 세 달치 계산한, 자, 이 날짜가요. 이 날짜에서부터, 그러면은 eomonth는 뭐냐면요. 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개월 후 마지막 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 그 다음에 두 달, 석 달.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게 지금 조금 이상하긴 하는데 이거를 다시 제가 4월 3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 달에서 시작한 2월 달에서,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2월 달에서 이제 석 달 계산을 해봤더니 2월 1일에서 그쳤어요. 그러면 2월 1일 후에, 그러니까 2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석 달 후가 퇴사일이며, 그러면은 여기에다가는 더 안 구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if 석 달 계산되어 있는, 그래서 25 months, 자, 이 시작일에서 그 다음에 석 달 후인데 여기에 이 3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요, 이 시작한 달, 그러니까 시작한 달의 마지막 날을 검색하게 돼서 여기를 3으로 하시면 안 되고 2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한번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if 함수 빼고요. 요 함수를 썼을 때,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4월 30일이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왜 그러냐면 여기 2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달에, 그러면은 이 시작 날짜에 이 시작 날짜에서 3개월 이후에 해당하는 달의 마지막 날짜가 계산이 되게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3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이후에 3개월 후면은 3, 4, 그 다음에
얘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이후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래서 2라고 한 겁니다. 그 달의 마지막 날이 표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if 이 날짜가 뭐와 같으면요. 퇴사일과 같으면 그러면은 공백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역시 시작일에서 하루를 빼시면 되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월 30일 온전한 한 달을 채웠기 때문에 공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3월 25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수식도 컨트롤 C.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게 아니라 아까 저희 하셨던 것처럼 데이트 함수 이용하셔서 이어 종료일의 연도 가지고 오고요. month 가지고 오고요. 거기에서 첫 번째 날짜.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근무일을 계산을 하지요. 자, 종료일에서 시작일을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날짜를 쓰셔야 되니까 플러스 1.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근무일이 계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월 급여를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 3월 달 거 가지고 와야 돼요. 2월 달 거, 1월 달 거. 자, 그러면은 저희 사원 정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자, 1월 달은 저희 브이로그업 함수 사용하신다 생각하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월이면은 7이 들어가요. 2월이면요 8이 들어가요. 3이면요 9가 들어가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 월에서 플러스 6을 해주시는 위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vlookup 함수 누구 이름을 이용해서 자, F5 그러면은 사원 정보에서요. 사원 정보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month 자, 퇴직급여 명세서에서 앞에 시작일 요 월에서 그러니까 3월이면은 3에서 플러스 6을 해주면은 열의 위치가 되는 거죠. 0.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름은 고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F4. 그 다음에 사원 정보도 F4. 자, 그런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이 문제네요. 12월은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최고 6월까지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if month 얘가 6월보다 크거나 같으면 6보다 크면 6보다 크면은 그냥 위에 있는 데이터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vlookup 함수 이용하셔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요. 이름을 가지고 F4 그 다음에 F5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서 사원 정보를 이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절대주소. 자,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month. 그 다음에 플러스 U 0. 자, 이거를 그리고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근무일 임금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25일만 하는 거니까 월 급여를 그래서 이 부분은 월 급여를요. 30으로 임의로 그냥 30으로 나눌게요. 30으로 나눈 다음에 그러면은 1 급여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근무일로 곱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31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회사마다 약간씩 그 계산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냥 임의로 보통 그냥 한 30일로 하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30보다 작은 경우도 있고 오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절충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러면 이번에는 상여금을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선이라는 사람의 기본급. 자, 그러면은 브이로그업이요. 자, 이선이라는 사람 이름에 기본급은 어디에 있냐면요. 급여 기준 및 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요 데이터 범위에서요. 기본급 두 번째 열에 있죠. 0. 자, 그러면은 상여금은 저희가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냐면 기본급 곱하기 400%. 그러면은 이게 1년 상여금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나누기 12를 하게 되시면은 월 평균적인 상여금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계산을 하시면은 는 그러면은 여기가 되겠죠. 아, 이쪽이네요. 아, 썸. 자, 그 다음에 일평균 임금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상여금도 더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그 3개월 최근 임금이 총액이 구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평균 임금을 계산을 하시면은 자, 는 하신 다음에 임금 총액 나누기 썸 근무일로 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일평균 임금이 한 7만원 정도 되네요. 자, 그러면은 퇴직금을 계산을 하시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근속기간이 위에 정해져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날짜 수만큼 일평균 금액 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일평균 임금 곱하기 그 다음에 dated d if 그래서 시작일, 종료일, 그 다음에 일수로 계산을 하셔야 되니까요. 저희가 D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퇴직금이 구해지게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가 근속기간 그냥 보기 편하게 이제 이렇게 연, 월, 일로 표시를 했는데요. 실제 퇴직금은 날짜로 바꿔서 일평균 임금에다가 곱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조금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자, 여기서 조금 깨름직한 부분은 사실 근물 임금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약간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사마다 약간씩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는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30이라고 넣은 이유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정확하게 물론 계산을 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당기고 뒤로 밀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저희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날짜라는 게 정확하게 뭐 30일, 3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월에 맞춰서 계산하게 하게 되면은 계산식이 상당히 복잡해지게 되세요.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30, 그러면 이제 남거나 모자르는 거 이렇게 보완을 하게 되면 얼추 맞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들 많이 계산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퇴직금 명세서를 이제 계산을 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요, 저희가 엑셀 수식이 어렵다라기보다는 그 뭐죠? 이게 그 퇴직금을 계산하는 그 개념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 함수, 사용된 함수는 그렇게 썩 어려운 부분은 아니세요. 자, 그러면은 퇴직금 명세서 이렇게 만들어 보셨습니다. 자,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요 지금 완성 결과본 보시면서 저희가 컨트롤 물결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수식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누르면은 원래대로 물결이란 얘기는 1번 왼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물결 누르셔서 이렇게 수식 상태에서 인쇄하신 다음에 종이로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시겠죠. 그래서 그 지금 보면은 저희가 날짜 함수가 좀 많이 나와서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일자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저희 퇴직금 명세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